2010년 2월 14일 미국 조지아주 룰라의 벨튼 브릿지 공원에서 리처드라는 남성이 총에 맞았습니다. 아내 스테이시는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이미 남편은 사망한 뒤였죠. 그녀는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때문에 공원에서 만나기로 해서 저녁 9시 무렵 공원에 왔더니 남편이 쓰러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 그녀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죠.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1년 8월에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스테이시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훗날 전문가들은 아버지의 부재가 그녀의 인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 거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걸 어려워했고 애착 문제가 있어 곧잘 갈등을 겪고는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만난 첫사랑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2년 만에 이혼했고 얼마 뒤 그녀는 또 다른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1년 뒤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 그녀는 다시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이혼했죠. 그녀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잭슨빌 대학교에 들어갔고 1994년에 심리학과 간호학 학위를 받으며 졸업했습니다. 1997년에 그녀는 세 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은 뒤 헤어지며 그렇게 세 번째 이별을 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애틀랜타의 병원에서 경력을 쌓으며 관리자로 일했고 수입도 꽤 늘어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유가 생기자 그녀는 또 다른 남성을 찾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애착 문제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금방 사랑에 빠졌고 또 금방 질렸거든요. 2001년에 네 번째 결혼을 하게 된 그녀는 그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두었고 애틀랜타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해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경력이 꽤 좋았기에 그녀는 곧 규모가 있는 병원에 관리자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4년 뒤 그녀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며 별거를 시작했고 이 무렵 병원에 방문했던 리처드라는 남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던 그는 그녀보다 8살이나 많았지만 일명 금사빠였던 그녀에게 나이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성격이 좋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항상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스테이시와 결혼을 준비하며 그녀의 아이들을 모두 입양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그의 모습에 감동받았고 둘은 결국 2007년에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한 뒤 리처드는 전업주부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가끔 보이스카우트 일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가사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한편 병원 관리자로 일했던 스테이시는 매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벌이는 좋았지만 이 무렵 그녀는 1시간 반 거리에 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도 돌봐야 했기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또 다른 남성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리처드가 살해되기 전까지 그녀는 리즈라는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2010년, 이제 스테이시는 더 이상 리처드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이혼을 하면 그만인데 그녀는 다른 생각을 가졌죠. 1월 초에 그녀는 레네트라라는 동료와 점심을 먹던 중 남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더니 끝내 죽이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레네트라가 이유를 묻자 그가 자기 아이들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느낌이라고 말했던 그녀. 레네트라는 그녀의 말을 믿었고 자기 남자친구인 레지가 그런 쪽에서 일하니 한번 물어보고 알려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월 18일 스테이시는 레지를 만났고 그에게도 자기 남편이 아이들을 괴롭힌다며 돈과 차를 줄 테니 그를 없애달라고 말했습니다. 레지는 그녀에게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있지만 리처드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를 수락했죠. 셋은 논의 끝에 스테이시가 리처드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불러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레지가 그를 살해하고 강도의 소행으로 꾸민 뒤 달아날 것이고 뒤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한 스테이시가 경찰에 신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범행 장소는 그녀의 어머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벨튼 브릿지 공원. 이곳은 말이 공원이지 어둡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즉 누군가 한 명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를 그런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과거 이 공원에서는 몇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2월 14일, 스테이시는 발렌타인데이를 핑계로 리처드를 공원으로 불러냈고 그 사이 자기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며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레네트라로부터 발렌타인데이를 축하해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는 그녀의 남자친구인 레지가 리처드를 살해하는 데 성공했다는 그들끼리 미리 정해둔 암호였죠. 그렇게 그녀는 9시 무렵 공원에 도착했고 사망해 있는 남편을 발견한 아내인 마냥 신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6발의 총상을 입은 리처드는 자신의 차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는 그가 차에서 내렸을 때 공격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범행 현장은 조명도 없어 매우 어두웠기에 그가 차에서 내렸다는 건 누군가 아는 사람 혹은 눈에 익은 무언가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강도의 소행이었다면 그가 차에서 내릴 이유도 없었고 차를 비롯해 그가 갖고 있던 시계나 반지, 현금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일반적인 강도가 6발이나 쏜다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기에 경찰은 처음부터 범인이 그를 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스테이시는 처음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은 레지를 속으로 욕했을 것입니다. 원래 그들의 계획은 강도의 소행인 것처럼 꾸며 한 발로 리처드를 살해한 뒤 물건을 훔쳐 자리를 뜨는 것이었거든요. 그녀가 마음 졸이는 사이 점점 경찰은 여러 단서를 발견하며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총알의 궤적으로 보아 그를 쏜 범인이 있던 자리에 타이어 자국이 발견됐고 훗날 이는 스테이시가 레지에게 주었던 차의 타이어 자국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두웠지만 리처드가 차에서 내렸던 이유가 그 차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이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스테이시가 리처드 앞으로 들어놓은 56만 달러의 사망 보험금이었죠. 물론 그녀가 돈을 잘 벌었기에 8억 원 정도의 보험은 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보험을 든 날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리처드가 살해된 날은 보험 효력이 발휘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스테이시와 그녀의 주변 관계를 조사했고 그녀가 리즈라는 남성과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치정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도 있어 보였지만 확인 결과 리즈는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그녀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에서 사건 발생 3일 전의 모든 기록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용 이메일은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었고 그렇게 복구된 이메일에는 그녀가 레네트라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내용과 레지에게 차를 양도하는 합의 내용 등 중요한 증거가 담겨 있었죠. 범행 현장에 남겨진 타이어 자국이 그녀가 레지에게 주었던 차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스테이시 핸드폰 기록을 확인했고 범행 당일 그녀가 그들과 했던 통화와 문자 기록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셋은 모두 체포됐는데 레네트라의 경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저 무고한 방관자라고 주장했고 레지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했던 스테이시는 범행을 인정했죠. 그녀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셋은 하나같이 리처드가 스테이시의 아이들을 괴롭혔기에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며 스테이시의 거짓말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2012년에 열린 재판에서 스테이시와 레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레네트라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왜 리처드를 살해하려 했는지에 관해서는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았고 이 때문에 이혼하면 위자료를 줘야 했다. 혹은 이를 빌미로 그가 이혼하기 싫었다는 등의 추측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그가 아이들을 괴롭혔다고 믿었기에 그런 짓을 벌인 거라고 주장합니다. 불륜도 모자라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탁살인했던 스테이시. 하루빨리 그녀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